여러분, 전쟁이 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들 궁금해하시죠? 오늘은 그냥 헤드라인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정학적 갈등이 시장에 미치는 진짜 영향, 그 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융시장을 되게 똑똑한 예언가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시장은 벼락치기 하는 수험생에 더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위기가 닥치면 그냥 과거에 봤던 문제, 그 답만 메워서 그대로 푸는 거죠. 당연히 이런 전략 자주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과거 패턴에만 의존하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 두 번의 세계대전 사례를 보면 그 함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두 전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운데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1차 세계대전 때는요, 이게 미국 경제에 엄청난 호황을 가져다 주면서 무려 2년 동안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처음엔 전쟁 나면 수출 잘 되겠네? 똑같은 기대로 시작했는데 미국이 직접 참전하게 되자마자 시장은 3년이라는 기나긴 하락세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하는 식의 단순한 역사적 비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진짜 위험이 뭔지 알려면 우리에겐 완전히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이 시장을 무너뜨리는 진짜 경로, 그 진짜 위험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연쇄 반응의 고리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전쟁의 장기화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공급망이 망가집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겠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적 실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중앙은행의 판단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시장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두 가지 경고성 사례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이 두 사례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먼저 2011년 유럽 중앙은행. 당시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휘청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딱 11년 뒤인 2022년에는 미국 연준이 그랬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참혹했습니다. 이 정책 실수가 있고 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011년에는 25%가 빠졌고요. 2022년에는 무려 33%나 폭락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럼 우리가 이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딱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지표 뭐 하나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지표. 그게 바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반의 위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3%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시장의 위험 수위를 재는 아주 중요한 임계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3%는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만약에 국채금리가 이 선을 넘어서 계속 위에서 머문다? 그건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거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중앙은행이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진짜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오늘날 시장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모든 분석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하나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인 투자 자금입니다. 그 규모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보세요. 작년 한 해 통틀어서 ETF로 흘러들어온 돈이 14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불과 한두 달 만에 그 2배가 넘는 32조 원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적인 거죠. 그럼 이렇게 엄청난 돈이 갑자기 몰려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ETF라는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요. 돈이 들어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식을 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실제 가치, 즉 펀더멘털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돈의 힘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른바 자기 강화적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칫 잘못하면 거대한 버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하죠. 자,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키를 쥐게 될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정책 실수라는 역사적 위험일까요? 아니면 모든 분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막대한 자금의 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을 지켜볼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